시사 플러스, 이번엔 한 주간의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작됐는데요. 자, 김학철 PD, 본격적인 시행까지 잡음이 좀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이 무상보육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13년부터 만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며 이 무상보육의 기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맞춤형 보육이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쉽게 말하면 맞춤형 보육은 이 전업주부와 취업모를 구분해서 이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달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업주부 가정은 6시간,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 등은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 근데 어린이집 단체들이 이 맞춤형 보육 반대 투쟁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이 지난달 말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을 하는 등 맞춤형 보육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이 맞춤형 보육, 무엇이 쟁점인지 알아봤습니다. 14,000여 어린이집 회원을 보유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이 오늘부터 이틀간 집단 휴원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에 반발한 집단 행동으로 이번 휴원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만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말 우려했던 보육 대란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전국 만여 곳의 어린이집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며 축소 운영 등으로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혀 현실성이 없고 보육 질 개선, 보육 시설 운영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게 너무 명확한 이 맞춤형 보육 제도를 정부가 다른 설명을 좋은 취지를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패할 정책이다 보기 때문에 아주 강력히 저지 운동을 벌여왔고 정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면 저희 현장은 정상적으로 보육 시설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만 0세에서 2세 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종일반은 오전 7시 반부터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하루 6시간의 긴급 보육 바우처로 매월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은 전업주부 등 종일반 대상이 아닌 가정이 이용하게 되며 종일반은 맞벌이나 구직, 임신 중인 가정과 다자녀, 저소득층 가정이 이용 대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와 아이의 보육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정부는 종일반과 맞춤반 아동의 보육 시간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에도 차등을 두게 된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0세 아동의 경우 종일반은 82만 5천 원을, 맞춤반은 66만 원을 지원받는다. 만 1세와 2세도 마찬가지로 맞춤반 보육료가 20% 삭감된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에서 지출의 약 75~6%가 인건비거든요. 근데 20%를 삭감한다고 하면 그 삭감 포션의 비례해서 교사 급여를 삭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사 처우 개선이 악화될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객관식이 불량해질 우려가 지금 높아지기 때문에 질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육료가 작년보다 6% 인상돼 어린이집 수입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맞춤반 보육료 단가는 아동당 월 15시간의 바우처가 제공이 되는데 이것을 포함을 하면 15년도 종일반 단가 대비 약 3%가 감액이 됩니다. 맞춤반이 50%가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수입은 보육료 지원되는 수입은 전년보다 감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가정 어린이집.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 20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경우 규모도 작은 데다
맞춤반 아동의 비중도 높은 상황.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거라며 걱정하고 있다. 맛있는 것들을 좋아한대요. 저희 원은 7명이 종일형인 거예요. 그리고 맞춤형이 13명이에요. 그러면 35%예요. 종일형이 35%고 나머지 65%가 맞춤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육료 수입에서 오른 거는 뭐 6% 인상해서 오른 거는 57만 원 올랐다 하지만 보육료가 20% 맞춤형 때문에 삭감되는 거는 거의 150만 원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운영 자체가 어려운 거죠. 문제는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료가 삭감될 경우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규모가 영세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물론 복지부에서 하면 그대로 따라가겠죠.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뭐 평가 인증도 그랬고 CCTV도 그랬고 저희는 힘이 없어요, 솔직히.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맞춤형이 시행됐을 때 원이 너무 이제 그런 수입 면에서 너무 어렵다 보면 운영 면에서 어렵다 보면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줄여서라도 줄인 그 운영을 또 해야지 되는 부분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사실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교사들도 자칫 어떤 인건비라든지 교사 처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비용에 있어서 편성에 대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또 당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으로 맞벌이 가정의 일, 가정 양립을 돕고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속내가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 저는 숨은 거는 예산 절감이라고 봅니다. 무상보육을 준비 없이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 예산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산 절감이라는 숨은 뜻이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맞춤형반이 아무래도 전일제반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절감되는 예산이 37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맞춤형 시행을 전제로 보육료 예산을 작년도에 6%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되는 그 예산액이 1,440억입니다. 그래서 이 감액되는 375억과 1,440억을 합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볼 때 1,080억의 보육 예산이 맞춤형 보육 시행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올해 보육료가 6% 인상됐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3년 산출한 표준 보육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영세 기준 표준 보육 비용은 83만 500원인데 현재 종일반 보육료는 82만 5천 원, 1세 보육료도 3만 원이 적고 2세는 9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낮은 원가 요소를 가지고 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낮은 현실적이지 못한 표준 비용이라는데 그 금액도 정부는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올해 6% 인상해도 그보다 부족해요. 근데 거기서 다시 20% 깎겠다고 삭감하겠다 하니 도저히 현장에서 받아줄 수 없는 거죠. 정부가 현장에 적정한 보육 원가를 보장을 해주고 양질의 보육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보육료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양질의 보육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저희보다 정상 운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또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이요. 4년 만에 안 올리다가 작년에 겨우 3% 올렸어요. 4년 안 올리다가. 물가 상승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마 조셉은 알겠지만 2015년도 어린이집 문 닫은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20% 맞춤반에도 20% 감안한다면 이런 겨우겨우 맞춰가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어린이집 운영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아져. 전업주부 가정은 하루 6시간, 맞벌이 가정은 하루 12시간으로 나누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맞춤형 보육. 하지만 보육의 당사자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워킹맘하고 또 이제 엄마들하고 시간대가 완전히 확연히 구분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도 자기보다 뭐 이렇게 먼저 친구들이 가는 걸 되게 허전해 하는데 그때 되면 뭐 자기 혼자 더 오래 남아 있고
그럼 엄마가 일을 한다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닌데 저는 애한테 또 데리러 가면서 미안해해야 되고.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거는 전혀 배려 없이 결정하신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고 싶다면 뭔가 그만큼 자기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전업주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자치센터 이런 데를 이용하거든요. 문화센터, 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시간대가 정말 내가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이제 그런 과목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2시간. 근데 애가 3시에 와요? 어떻게 뭘 배우겠어요? 일부에서는 맞춤형 보육이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취업모와 전업주부를 차별하고 부모들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무상보육이라 함은 부모의 선택권이 100% 보장되어 있잖아요. 대선 공약으로서 국가책임보육제를 실시하겠다. 그런데 지금 전업맘과 취업맘, 자기가 자기 기술서를 써가면서 나는 12시간의 이용자입니다를 증명해야 되는 이 상황에선 그 무상보육의 의미가 살아있나요? 아니거든요. 무상보육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또는 주장하기를 무상보육의 후퇴고 철회다. 또한 여성계에서도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했다고 지적한다. 보육의 현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논의되거나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시간에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2시간 보육을 할 거냐, 뭐 6시간 보육을 할 거냐, 긴급한 보육이 생길 상황에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예외 조항에 대한 부분의 고려가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굉장히 긴 안목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보다 졸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겠죠. 맞춤형 보육 강행 시 6개월 휴업도 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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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보육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표준보육비 보장 없는 맞춤형 보육 강행 시 6개월 휴업도 불사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강력 대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휴지 신청 투쟁을 전개하여 우리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다. 휴지 신청 투쟁이란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맞춤형 보육을 강행하면 장기 휴원을 불사하겠다는 어린이집. 제도 시행 입장을 고수하며 어린이집의 휴원 투쟁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정부. 서로가 강력히 날을 세운 가운데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있다. 네, 이 맞춤형 보육을 둘러싸고 정부는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어린이집 단체는 보육료 삭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양측의 온도차가 어디에서 생겨난 겁니까? 네, 바로 양쪽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5년 보육료를 기준으로 종일반이 6% 올라 보육료 삭감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어린이집 측은 현재 종일반 보육료를 기준으로 맞춤반이 20% 삭감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현재 종일반 보육료 또한 표준 보육 비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비용과 수익 면에서 양측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맞춤반과 이제 보육 종일반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또 부모, 특히 어머니의 그 취업 여부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식의 구분도 약간 우려할 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 부모의 맞벌이 여부나 자녀 수 등에 관계없이 모두 종일제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취업 여부나 구직 중인 사실을 본인이 서류를 제출해서 증명해야 하고 이를 다시 국가가 판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무상보육의 취지와 맞는지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증명을 할 수 없는 일에 종사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춤형 보육 7월 1일에 시행이 됐지만은 그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집 단체들은 이 국회 앞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이 시행 전날까지 정부와 보육단체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요. 그 촌각을 다투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6월 30일 여의도 국회 앞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원들이 수일째 농성을 벌이는 이곳엔 전운이 감돌았다. 맞춤형 보육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연기를 주장하는 어린이집 단체와 보건복지부 간의 팽팽한 협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후 2시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저는 오늘 많은 학부모님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7월부터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맞춤형 보육이 시작됩니다. 저희 쪽에 주장한 것이 감액 기본보육료 2015년 대비 106% 보장해주고 자녀 조건을 취약전 2자녀까지 풀어달라고 요청했었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져서 기본보육료는 106% 보장하고 다자녀 기준은 0, 2세 2자녀까지 완화하는 걸로는 지금 현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부모와 기본 보육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협상 결과 맞춤반은 전체 삭감 대신 부모 보육료만 20% 삭감하고 기본 보육료는 종일반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맞춤반 보육료는 바우처 월 6만 원을 포함해 0세 79만 9천 원, 1세 55만 3천 원, 2세 43만 5천 원으로 확정됐다. 종일반의 99%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다. 맞춤형 보육 도입과 함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작년보다 보육료 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육료와 직결되는 보육 서비스의 질과 교사의 처우도 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일형 원아들 등하원과 달리 또 중간에 맞춤형 아이들 등하원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촬영 운임 들죠. 그다음에 맞춤형 행정 비용이 또 들 거예요. 맞춤형 보육 제도가 복지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타격이 없을 것인지 실제 타격을 타고 올 것인지는 한 달 정도 겪어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복지부 계산은 그렇게 영향이 없다라고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대전 서구의 한 민간 어린이집. 맞춤반 종료 시간은 오후 3시가 되자 학부모들이 자녀의 하원을 위해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맞춤형 보육 시행 첫날, 학부모들은 조금 혼란스럽고 불편하다는 반응이었다. 처음에 시행한다고 얘기 듣고 나서 동사무소에서 저희 우편이 왔는데 종일반이라고 돼서 왔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해당이 될까? 아직 직장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얼마 후에 이제 기간 얼마 안 남고 전화가 왔어요. 오류가 있어가지고 종일반이 아니다. 제가 이제 8월에 근무를 하려고 하면 이제 아이가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일찍 맡겨야 되는데 이거는 그때 그냥 당일부터 그냥 일찍 맡기세요. 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시행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니까 어차피 정해진 시행인데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과 교사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제도 시행 전날까지 정부의 지침이 바뀌면서 세부 내용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 업무는 오히려 늘게 됐다고 한다. 시간 체크까지 다 해야 되고요. 그거를 시스템에다가 계속해서 올려서 15시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여태까지는 무상이었지 않습니까? 6월 말까지는 무상이었는데 이제 와서 15시간이 넘었으니까 돈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발생할 수 있겠죠. 보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맞춤형 보육 시행.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은 과연 정부의 보육 정책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맞춤형 보육도 엄마가 아이를 키워라 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거면 그만큼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정확한 설명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정확한 설명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맞춤형 보육에 와라, 맞춰라 이렇게만 해주니까 엄마들도 되게 혼동스럽고 이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불평불만도 많고 했던 것 같아요. 수시로 바뀌는 정책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여주기식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잘 같이 공동으로 나라와 우리 엄마들과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기를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 환경, 그리고 보육 종사자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조건. 그간 보육 주체들이 한결같이 원한 정책은 단순한 것이었다. 임출산을 늘리는 건 출산 파업을 중지시키는 거고, 출산 파업을 중지시키는 거는 결국에는 여성이 마음 놓고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정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육 환경에서 국공립 시설에서 민간 시간 좀 견제해 주시고 국공립 확충해 주시고 교사대 아동 비율 좀 축소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 대전 최초로 민간 아파트 내에 세워진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건물을 유성구에 무상 임대하고 구청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복지재단에 위탁해 올 3월 문을 열었다. 민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인건비 부분이 일부 지원을 받는데 영아반 한 80% 인건비를 받고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30%를 인건비를 보조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보육교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안전한 보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질적으로 좀 우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보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 교사의 월 급여가 210만 원을 넘는 데 반해 민간은 163만 원, 가정은 1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시설이 꺼리는 시간 연장 보육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맞벌이 부모들도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면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제 질 높은 교사들이 올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보육료에서 일부 있어요. 근데 그 비용도 추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일부 비용만 내니까 비용 부담이 훨씬 저렴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과 우수한 보육교사, 그리고 저렴한 보육 비용까지 많은 학부모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서울 14%, 부산 8.2%, 충남 3.6%이며 대전은 전국 최하위로 1.8% 수준, 전국 평균도 6.2%에 불과하다. 재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선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또 민간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도 73% 정도이기 때문에 또 여유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충족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해서 서비스를 올려가지고 국공립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양육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이를 낳고 있지 않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부모가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너무나 중요하다. 결국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일정 수준은 확보돼야만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보육시설의 수가 아닌 보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은 필수적인 선결 과제다. 동시에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공립이나 근데 민간이나 나라에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보육 서비스가 똑같이 평등하게 제공이 된다면 굳이 국공립이나 민간을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선호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원되는 게 다르고 그 민간을 보내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공립을 선호하는 거지. 민간 어린이집들은 현재 보육료로 하루 12시간 보육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은 7시간이다. 취업모는 7시간 38분을, 미취업모는
6시간 30분을 평균적으로 이용했다. 이에 맞춰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8시간으로 조정하고 표준 보육 비용도 재산정하자는 것이 어린이집 단체들의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유치원의 기준에 맞춰서 유보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시간으로 정하자, 기본 운영 시간을. 그리고 보육료도 8시간 걸로 그럼 다시 산정을 해보자. 굳이 12시간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왜 12시간 운영 시스템을 가냐. 기본적으로 8시간 운영 시스템으로 가고 취업모 자녀들의 경우 초과 보육이 필요하면 별도로 4시간 정도 초과 보육을 하도록 제도화하자. 이게 이제 현장의 주장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맞춤형 보육은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일가정 양립을 함과 동시에 임출산을 맞이했을 때 그 아이를 온전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맞춤형 보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서비스가 정부가 주려고 하니까 니 받을래 안 받을래가 아니라 이미 실시하기로 했던 무상보육에 대한 조금 더 강화된 보완된 제도 개선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춤형 보육을 강행하는 정부에게 보다 필요한 건 보육 당사자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일이 아닐까. 심각한 저출산 시대, 더 많은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더 행복하게 자라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보육의 현장에서 답을 찾길 바란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맞춤형 보육이 첫 시행됐습니다. 당사자인 이제 학부모나 어린이집들의 그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제도 시행 전날까지 협상이 이어졌고 이 종일반 기준 완화가 오후에 결정되면서 학부모들은 이 자녀가 종일반인지 혹은 맞춤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등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이집 또한 세부 매뉴얼이 급히 내려와서 숙지도 안 된 상태이다 보니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혼선을 빚으면서 맞춤형 보육을 빨리 강행을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논의나 소통이 그 전에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한 이제 보육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측과 이 보건복지부가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이 타격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측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이 정부가 보육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휴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보육 현장의 힘겨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자, 김학철 PD, 이번에 맞춤형 보육을 우리가 취재하면서 많은 그 영유 학부모들을 만났을 텐데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정부의 보육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정부의 그 보육 정책 목표 첫 번째가 이 저출산 극복이지만 이 취재 중에 만난 엄마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도 워낙 돈이 많이 들고 또한 임산부에 대한 회사의 배려는 고사하고 육아휴직을 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둘째는 꿈도 꾸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선거 때면은 늘 나오는 공약인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학철 PD 수고했습니다. 예비 출산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출산 후에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직장,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언제까지 유럽 국가들의 이상으로만 바라봐야 할까요? 시사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